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의 이인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에 무언가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죠.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다시 불러오고 이런 그 행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뇌의 기억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 뇌는 그렇게 오랫동안 파일을 저장하듯이 불변의 형태로 기억을 저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도 뭐 동료하고 해볼 수도 있는 실험인데 단어를 여러 개를 나열을 해요. 네. 근데 그 단어가 하나의 어떤 테마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래, 뭐 인생, 즐겁다, 뭐 멋지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이죠. 꿈, 소망, 뭐 이런 것들 단어를 나열을 합니다. 그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단어를 하나씩 주면서 여러분이 방금 본 여러 개의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미래 있었나요? 있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나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보여준 여러 단어들이 어떤 희망적인 미래라는 맥락을 형성한 거예요. 일단 그 맥락에 맞으면 자기가 봤다고 혹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고 뇌는 그냥 판단합니다. 기억이 왜곡된 형태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억해내고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큰 이유에서 보면 뇌가 저장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쓰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도태시키는 그런 원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억의 왜곡이 가장 많이 일반인들에게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는 부분이 해마가 아주 깊이 관여하는 일화기억이에요. 일화기억이라고 하면은 소소한 이야기들. 오늘 가다가 뭐 버스 정류장에서 누굴 만났다. 한 번만 이렇게 경험한 걸 가지고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일화기억이고 일화기억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근데 해마는 실제로 여러분이 잠에서 아침에 깨서 눈을 뜨고 활동을 하는 순간부터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 앞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잠깐 머물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동안, 즉 멍하게 좀 쉬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동안 그 기억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해마에서 기억의 리플레이 혹은 재생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생된 기억은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기억의 형태로 남고 그 기억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거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꺼내서 하는 동안에 이것이 대뇌 피질로 응고하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 해마의 기억은 형성될 때 너무나 급작스럽게 빠르게 맥락만을 가지고 디테일은 좀 버리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꺼내가지고 쓰거나 재생할 때 뭔가 편집이 이루어집니다. 기억의 왜곡 혹은 편집 현상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자기가 기억한 것이 애매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일을 기억해내야 될 때나 굉장히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을 때 특히 해마의 일화기억의 3대 요소는 장소, 시간, 그리고 그 장소와 시간에서 마주한 사람이나 대상인데 장소도 고정돼 있고 시간도 비슷한 때 일어났고 사람들도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일어난 일만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겹치는 요소가 많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기억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특정 기억을 꺼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이 결정이 잠깐 잘못되면은 사실은 잘못된 기억이 인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인데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냥
메꾼 것인지, 즉 어느 부분을 편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동창회나 점심시간에 옛날 기억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안 맞으면 A가 편집을 했거나 그 부분을 B가 편집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아마 그 당시에 영상을 보면은 둘 다 틀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해마가 하는 기억은 완벽한 사진과 같은 기억이 아니라는 점을 굉장히 조심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미국의 법정에서는 예전에는 증인의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주었는데, 해마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어떤 사람을 무죄로 만들고 유죄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게 뇌과학에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굉장히 오래된 기억은 너무 그렇게 신뢰를 두지 말라고 이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은 그런 맥락의 효과를 굉장히 중시하고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조작되거나 편집되거나 왜곡되거나 변형된다. 뇌의 기억 혹은 학습 기전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A라는 방에 G를 놓고 한 2분 정도 돌아다니게 하면 G가 여기 A라는 방인가 보다 그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탐험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G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 G가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프리징이라고 해서 얼음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달려서 뛰어가봤자 포식자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G를 다시 그 방에 넣으면 지금은 뭐 전기 충격이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G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방에서. 그러니까 이 방에서 자기가 전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죠. 기억을 떠올릴 때 어제 활동했던 신경망의 패턴이 다시 구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토네가와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A라는 방에 G를 넣고, 그러면 A라는 방에서 G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A라는 방에 대한 기억이 형성되는 신경망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패턴이 나타날 때 활동했던 신경세포들의 레이블을 붙일 수가 있어요. A라는 방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B라는 방에 이 G를 넣고 B라는 방에서 그 신경세포들을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충격을 주면 이 해마, G의 해마는 A라는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전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B라는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방에서 자기가 전기 충격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G는 실험자가 볼 때는 B라는 방에서 전기 충격을 받아서 오히려 B라는 방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G를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았던 A라는 방에 넣으면 이 G가 A라는 방을 무서워해서 프리징합니다. 즉 자기가 A라는 방에서 공포스러운 체험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한번 기억을 하면 변하지 않아야지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상당히 변형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에는 훨씬 적응적이에요. 기억이라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적응을 하려면. 그죠? 근데 그런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할 때 너무 쓸데없는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상당히 우유부단해지고 그리고 시기를 놓치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를 볼 수 있는 예가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초월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적응적인 생활을 못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정상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적응적인 기억은 남아있고,
부적응적인 기억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아주 위대한 심리학자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뇌는 그렇게 적응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년의 진화의 과정에서 기억을 그렇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안 쓰는 기억은 사라질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가소성이 높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기억의 조작이나 망각도 되는 것이고, 기억이 왜곡되고 사라지고, 즉 처음 학습됐던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 편집, 변형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어렸을 때의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리 뇌는 사실 처음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나갈 때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신경세포를 탑재해서 내보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뇌는 예를 들어서 200개의 수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빽빽한 밀림과 같습니다. 아기가 세상을 막 경험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막 걸어 다니고 막 기어 다니고 막 뭐 이것저것 만지고 입에 넣고 하다 보면은 이 신경세포들이 가지치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 발달 과정에서 이제 아기가 유아가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데, 구조적으로 변화가 심한 환경이 한 5세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그래서 그때 형성된 기억들은 구조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기억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지고, 대신 생존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살아남고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영아 때의 기억, 심지어 갓난 아기 때의 기억을 다 갖고 싶으신가요? 자기가 막 배설하고 아무데나 그죠?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뇌가 망각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인은 굉장히 고유한 경험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나갑니다.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억이 세상과 조율이 되면서 가지치기도 일어나고 다시 커넥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효용성 측면에서, 즉 적응의 측면에서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누군가가 이제 외부에서 조작하기 시작한다. 가슴 아프다 그래서 그 기억을 다 없앴다. 그래서 기억이, 자기의 뇌에는 해피한 기억만 다 남아있어요. 그런 뇌가 적응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 갔을 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픈 기억, 공포스러운 기억, 그런 것들도 만약에 뇌에 남아있다면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뇌가 가지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과학 기술적으로 PTSD 환자는 안 좋은 기억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정도로 생활에 부적응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억을 낮춰준다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런 곳에 아주 제한적으로 기억의 편집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런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애매한 문제입니다. SF 영화처럼 막 회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기억을 편집해 드립니다. 이런 미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인류가 앞으로 큰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